2011년부터 국방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방자원연구센터 획득방산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상용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상용 드론 확보 및 운영 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상용 드론이라는 거라고 말을 하죠. 이른바 이제 쿼드컵터용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상용 드론들을 군사용으로 좀 쓰려면 여러 가지 국방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분류에서부터 이제 획득 의사결정, 시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과제화를 통해서 이제 연구진이 고민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한 사항들을 국방부와 협의해가면서 정책적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좀 봐봤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틸그룹이라고 이제 미국의 방산 컨설팅 업체의 보고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용 드론, 민수용 드론 시장이 현재 2020년 규모가 한 50억 달러라고 해요. 5조 정도 되죠. 50억 달러인데 이게 2029년 한 10년 후가 되겠죠. 2029년이 되면 한 184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 3배가 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15.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산업이 워낙에 다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커진다라는 점, 그리고 또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은 감지와 이동성 기술, 그러니까 센싱 앤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이 향후 5년 내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둘 다 엮여 있는데요. 이 드론과 관련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시장을 폭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결국에는 비욘드 비주얼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가시거리를 넘어서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후에 드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4억 달러라는 그 시장의 그 그래프를 보면 흥미로운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미용, 그러니까 컨슈머 드론용 쪽은 2024년까지만 성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화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많은 성장의 대부분 다 커머셜용입니다. 커머셜용이라 하면 기업에서 쓰는 것을 상업용으로 쓰는 것을 말하죠. 이 상업용으로 쓰는 부분이 전부 다 에너지, 건설, 농업, 정보통신,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용 또는 항공교통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산업체들에서도 요 성장되는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보니까 배터리라든지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기체, 그러니까 기골의 어떤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역량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기적으로는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정책들 같은 것도 군과 협의해가면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시거리에서 드론이 운영되는 그 시점부터 산업 규모,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 뭔가 탐지하고 디텍트하고 어보이드, 회피하는 그 기술을 빨리 드론에 적용시켜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디텍트 앤 어보이드 기술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리모트 아이디라고 하죠. 장거리에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디를 딱 입력함으로써 유인기와 무인기가 공존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산업체가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관련된 제품을 잘 내서 경쟁력 있게끔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용 드론의 군사적 운영 현황과 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의 김성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진이 상용 드론 획득 제도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운용자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식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개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은 4차 산업 핵심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고 활용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기술 주도형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러한 상용 드론을 군이 효율적으로 확보 및 운영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식별해서 탐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의 그 소위 전통적 국방기획관리 체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상용 드론에 관한 그 확보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방기획관리 제도를 보면 이른바 수요 견인형이라고 하죠. 탑다운 방식으로 소요가 제기가 되고 그 이후에 기획관리 제도가 쭉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용 드론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기술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확보 및 운영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그런 절차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국내 기반 기술과 민수 기반 기술들이 막 이렇게 상용 드론을 중심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테크놀로지가 푸시한다고 하죠. 디맨드가 이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스피논을 한다면, 이른바 스피논이라고 한다면 스핀오프와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군에서 민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민간에서 군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빨리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저희 국방연구원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용어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용 드론이라고 했을 때 이 상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상용품이라고 한다면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면서 이를 군수품으로 채택해서 사용하면 상용품목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 규격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S라든지 정부 규격, 국제 표준, 단체 표준 또는 업체 규격과 같은 그러한 규격을 적용한 것을 군이 채택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이제 국방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상용 드론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국방 규격품을 적용을 받는 그 제품이 아니라, 품목이 아니라 업체의 규격 또는 뭐 국제적인 규격, 단체의 규격, 이런 것들을 군이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을 상용 드론의 그 확보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훈령을 보면은 제품의 일부를 개조해서 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까지도 군수품 상용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생각하는 상용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현 상태 그대로의 품목, 거기에다 덧붙여서 일부를 개조해서 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까지도 모두 포괄해서 상용 또는 상용 품목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상용 전환해서, 즉 군으로 써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상용품, 상용 품목이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드론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핫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드론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른바 일종의 애칭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요. 드론이라는 의미 자체는 벌이 날아다니면서 내는 윙윙 거리는 소리, 일종의 의성어에 불과합니다. 드론 자체가 가지는 어떠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의성어에 불과한 이 드론이라는 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5월 1일자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했지요. 세계 최초로 드론법을 통해서 드론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론법에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법에 따르면은 이제 무인 비행 장치와 무인 항공기 모두를 포괄해서 모두를 다 드론이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무인 비행 장치와 무인 항공기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존, 그러니까 2020년 5월 1일 이전에는
이른바 항공안전법에서 이 둘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항공안전법과 이 드론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항공안전법은 이른바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드론법은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상도 다르고 가리키는 대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로서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연구진이 조사를 좀 해본 결과에 따르면 국가마다 예를 들면 드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지점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 지점이 상이하고 우리의 경우처럼 항공안전법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드론법처럼 지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무인 비행 장치만을 드론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인 항공기, 항공기급 무인 항공기까지 포괄해서 드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까지 정해진 무엇을 드론으로 본다라고 정해진 공식적인 문서는 없고 저 역시 무엇을 드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이른바 이제 정책 결심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용 드론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용품이라는 그 가용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은 150kg, 그러니까 자체 중량 150kg을 초과하는 그 상용 드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인 항공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이나 이런 상용품으로 팔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 드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무인 비행 장치, 즉 자체 중량 150kg 이하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용 드론은 드론과 달리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저희 카이다가 연구하고 있는 이 상용 드론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해서 상용 드론이라 하면 자체 중량 150kg 이하의 무인 비행 장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죠. 이 방위력 개선비로 무기 체계로 쓰기 위해서 항공기급의 무인 항공기, 즉 자체 중량 150kg 초과의 비행체를 획득해서 무기 체계로 획득하고 분류하고 운용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항공기는 무기 체계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용 드론 이렇게 쿼드코터형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전력 지원 체계 아니냐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갖게 되었던 건데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는 사실 방위력 개선비로는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상용 드론, 이른바 이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의 무인 비행 장치도 획득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전력 운영비로는 상용 드론을 획득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체계 또는 전력 지원 체계로 확보 및 운영되는 상용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스핀온해서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용 드론을 어떻게 스핀온해서 잘 군사화해서 확보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의 관점에서는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나누어서 상용 드론을 둘 다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체계 분류라고 하죠. 무기 체계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 코드에 따라서 또 전력 지원 체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세부 분류, 종분류, 기능 분류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훈령에 따르면 군수품 분류라고 합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군수품으로 잘 분류를 해서 또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수명 연한은 얼마만큼 적용할 것이고 가망은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이며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절차와 또 수행 규칙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추진 절차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력 운용비로 획득되는 즉 전력 지원 체계로 획득되는 상용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무기 체계에 비해서 뭔가 아직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상용 드론 획득 제도 및 운영자의 의견이고요. 먼저 무기 체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로 도입되는 상용 드론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신기술 시범 사업이나
국내 구매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기술 시범 사업을 보면 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ACTD라고 하죠.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ACTD를 보면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해서 3년 이내의 단기간에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 성능을 갖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그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해서 기술 개발의 성과를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아래 보시는 표처럼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비롯된 신기술을 구매해서 시범 운용한 후에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앞에 ACTD와 다른 거는 이제 연구개발 절차가 아니라 구매를 빨리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기준으로 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되었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4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3건이 이른바 드론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속 시범 대상 사업으로 채택이 된 여러 사업들이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그 방위사업 법령에서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드론 관련 사업들을 소요로 빠르게 반영되는 그런 그 관련 법령이 현재는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구매를 통해서도 상용 드론을 무기 체계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구매란 이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 체계 및 장비나 물자를 구매 또는 일부 개조해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민수 규격품 구매 방식과 국방 규격품 구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수 규격품 구매는 한국 산업표준, 이른바 KS라고 하죠. 또는 정부 관계기관의 규격 또는 업체 규격을 활용해서 군이 구매하는 절차를 말하겠습니다. 민수 규격품 성능 보강 구매는 명칭이 좀 긴데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민수에서 쓰이는 그 규격품 자체를 개조하는 또는 성능을 보강하는 그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에 민수 규격품 성능 보강 구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의해서 국내 구매 추진 대상은 업체가 자체 개발하여 그 연구 개발이 완료된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 절차 없이 장비 또는 그 관련 상용 기술을 응용 또는 개량해서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상용 드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무기 체계로 국내 구매, 그게 민수 규격품이든 또는 그것을 성능 보강한 절차를 거쳤든 전력화에 이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업체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가고 또 군의 니즈와 딱 맞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국내 구매를 절차를 통해서 전력화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매 절차는 아래 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지원 체계 분야입니다. 전력지원 체계는 우수 상용품 시범 사업 또는 국내 구매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 상용품 시범 사업은 특정 품목의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구매하여 시범 부대에서 사용한 후 야전 운용 적합성 여부에 따라 상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군수 예산으로 조달 중이거나 조달 가능한 물자 또는 장비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수 차량이라든지 전력 동력 장치, 정비 장비, 일반 장비, 감시 지원 장비 등 굉장히 많습니다. 물자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물론 상용 드론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류 심사나 대면 평가, 현장 실사, 운용 적합성 평가 등 단계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구매는 이제 상용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그 단순 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조 절차를 동반하는 개조 구매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의 무기 체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이제 전력 지원 체계에도 이제 여전히 그런 절차가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전력발전 업무 훈령 106조에 따라서 단순 구매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조 구매 절차의 경우에는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조 구매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 시험 평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이제 성능 보강을 통해서 이제 구매한다. 민수교육품 성능 보강 구매 절차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그 절차와 뭐 어떻게 뭐 시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나와 있음에도 있지만 그 전력 지원 체계로 도입되는 이 개조 구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현재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이 좀 식별을 했고요. 이 부분은 향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력 지원 체계로 이제 상용 드론을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해서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 또는 국내 구매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운용 목적의 상용 드론을 확보하고 또 운영을 이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용도별로는 뭐 전투 실험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훈련 용도로 한 800여 대를 활용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추가로 한 700여 대를 추가로 또 도입할 계획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 전력 지원 체계로 상용 드론을 확보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카이다 연구진과 또 국방부에서 그 이슈를 식별해서 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그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이 상용 드론 활용성이 어떤지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운용자 의견을 좀 식별한 게 있어서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드론 기술 수준에 대해서 현재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 군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소유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파손에 대한 우려가 활용성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이라는 것, 이 장비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른바 날아다니는 전자기기와 좀 유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자기기가 파손이 쉽고 또 이렇게 뭐 수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듯이 드론도 똑같습니다. 파손이 쉽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야전 환경이라고 그러죠. 야지에서 쓰다 보니까 수명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이 많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고요.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운용자의 부담이 좀 크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활용성을 확대하는 데 좀 저해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좀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방수 방폭 능력이 좀 모자라다라든지 채공 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용품이다 보니까 야전 환경에서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소유군은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만족도도 또 이렇게 용도별로 또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이 용도별로 좀 조사를 해보면 교육훈련용으로 쓰이고 있는 상용 드론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작전 지원용으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작전 지원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용 드론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가 낮은 그 요인으로는 말씀드렸던 배터리나 기체, 출력, 탑재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용자의 건의사항이 현재까지 좀 식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업체와 관련해서는 AS 기간이 굉장히 좀 짧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 요구사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도입된 것의 한 80% 정도가 AS 기간이 한 1년 그 미만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그 AS 기간이 길면 이제 그 이후에 일종의 후속 군수까지 쭉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에 대한 의견을 소유군 입장에서 좀 가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이제 보안 모듈을 이제 이게 군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보안 모듈을 또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안 장치를 FC, 플라이 컨트롤에다 딱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영상 지연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그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과도 일정 부분 연계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군 입장에서는 기체를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그 보안 모듈을 미리 좀 탑재를 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용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입장에서 주요한 제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능 관점에서는 크게 배터리나 기체, 출력, 탑재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배터리 능력이 좀 모자라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굉장히 그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특히 이제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특히나 그 교체 가능한 배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 골격의 내구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 FC의 신뢰성이나 또 부피나 중량에 대해서도 좀 있었는데요. 특히 소유군 같은 경우는 야지에서 쓰다 보니까 차량에 뭐 탑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가피하게 도수로, 그러니까 손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용이한 어떤 휴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방수나 방풍, 방진 기능, 소음에 대해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작전적 운용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음을 좀 말씀을. 출력과 관련해서는 최대 이력 중량대로의 출력이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조종 사거리, 그러니까 운영 거리가 좀 통달 거리가 좀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 탑재체와 관련해서는 영상 화질 개선이라든지 센서의 성능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보안 모듈을 탑재했을 때 영상 지연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S 기간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편의 사항에 대해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유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그 향후에 이제 연구 개발하실 때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진 입장에서 향후 추진 과제는 식별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 드론에 적합한 획득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군이 전력 지원 체계로 날아다니는 그 어떤 그 체계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기 체계로는 날아다니는 체계가 있었지만 전력 지원 체계로는 날아다니는 체계를 처음 이제 도입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획득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아가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걸 군수품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는 뭐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과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또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업체 또 산업계에 또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설계 단계에서 좀 미리미리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수명 연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아다니는 이제 일종의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른바 사용 수명에 대해서 좀 기준이 좀 정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지에서 쓰다 보니까 주요 구성품인 뭐 로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기준을 좀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이나 암호의 모듈로 이렇게 딱 적용을 했을 때 그 어떤 뭐 설계 관점에서 문제가 또 없어야 되고, 또 보안의 경중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또 미리미리 또 참조할 수 있도록 RFP에도 적시를 해야 될 것이고,